9번. 오. 아니 이거 근데 영양소를 쓰라고 하면은 어렵게 시작했어. 글쎄, 옆에 글씨 안 써. 쌤, 근데 그 영양소를 쓰라면 육말이라고 써 탄수화물이라고 안 써요. 자, 다 푸신 것 같은데, 여기 잠깐 여기 주목합니다. 자, 주목. 자, 주목. 일단 다음 불러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잠깐 보자. 자, 요 세 가지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갖고 이제 문제를 만들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자,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백그라운드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제시문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이제 효소는 도대체 뭘 구성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이 효소는 크게 주효소하고 그 다음에 보조인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효소와 보조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효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보조인자는 단백질이 아니야. 비단백질이야. 비단백질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비타민일 수도 있고요. 비타민인 경우도 있고 뭐 철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인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단백질 분야. 그래서 이 주효소와 보조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가가 되는 거죠? 제시문 나가 되겠죠. 자, 투석이란 말이 있어요. 투석이 뭐야? 돌멩이 던지는 거야? 아니요. 투석이 아니라 우리 신장투석 배웠잖아. 그렇죠? 신장투석 보면 신장투석 할 때 혈관 안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은 안 빠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작게 뚫려 있는데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같은 커다란 덩어리는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작은 입자들 있죠.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렇게 기타 등등 작은 것들은 빠져요. 이걸 바로 투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과 지방 같은 그걸 좀 어려운 걸로 콜로이드 입자라고 부르는데 콜로이드 입자는 걸러내요. 그보다 더 작은 참 용지라고 하는 것들은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투석이에요. 투석. 자, 그럼 효소의 작용 한번 보자. 자,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는데 여기 어떤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투석막을 통과시켰어요. 투석막을 통과시킨 거예요. 투석막이 이렇게 있는데 투석막을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는 통과 못하고 어떤 거는 밑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안에 담긴 것을 투석내액이라고 불렀어요. 투석내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빠진 것을 투석외액이라고 봅시다. 네. 투석외액이라고 부르고 편의상 투석내액을 A라고 하고 투석외액을 B라고 표현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그래서 첫 번째 실험. 요 효소는 알코올 분해 효소라 칩시다. 알코올 분해 효소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알코올을 A하고 B를 섞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알코올 분해 반응이 일어났어요. 알코올 분해됐고요. 두 번째 실험. 그냥 똑같이 알코올 집어넣고요. A만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세 번째 실험. 우리 B만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실험하는데 똑같이 알코올 집어넣고 가열한 A하고 그냥 B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안 일어나요. 다섯 번째 실험. 알코올 집어넣고 그냥 A하고 가열한 B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반응했어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가 있을까? B가 B는 가열을 시켜도 상관이 없다. A와 B는 같이 있어야 작용을 한다. 또 A는 가열시키면은 변성작용이 일어난다. 그렇죠. 다 말씀하셨어요. 잘했어요. 자, 보자.
A와 B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반이 일어나요. A와 B가 단독으로 있으면 반응하지 않아. 근데 A를 가해한 후에 반응시켰더니 합쳐봤더니 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A라는 물질은 대단히 열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가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네. 활성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투석 맥이 바로 뭐야? 주요소라는 얘기야. 얘가 주요소 바로 단백질이라는 얘기야. 이들 투석 맥은 바로 뭐가 된 거야? 얘는 보조인자가 되는 거겠죠. 철이온이라든가 아니면 비타민 같은 보조인자가 투석 맥으로 빠졌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한번 답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풀었나? 몇 번까지 풀었어요? 뭐요? 남들 보면 되게 신중한 줄 알겠어요. 엄청 신중하다. 신중하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좀더 자 1번부터 답을 부르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답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근육,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이 있습니다. 자, 2번에 A는 펩신, 염산, B는 트립신,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 나트륨. 그 다음에 C는 라이페이스, 쓸개즙. 자, 그 다음 3번 A용액은 단백질, B는 지방, C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럼 뭐 녹말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포당은 셀로판 막을 통과할 수 있지만 녹말은 분자가 커서 셀로판 막을 통과할 수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A와 C 침해 유무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장표기는 침해 유무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대부분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된다. 7번 음식물 속의 영양소는 일반적으로 분자에 꽤 커서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므로 흡수될 수 있는 상태의 작은 극으로 분해되는 소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좀 부연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소화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소화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흡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단백질인데 만약에 우리가 단백질 그 자체를 흡수하게 된다면 내가 머리카락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 머리카락을 먹어야 돼요. 내 피부를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피부를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른 형태의 잡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걸 아주 작은 아미노산 형태로 전부 다 잘라. 자른 다음에 내가 머리카락 만들고 싶어? 그럼 머리카락 형태로 다시 재조립해서 머리카락 만들고, 피부 만들고 싶어? 그럼 피부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소화 과정 거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 과정 거칩니다. 특히 흡수를 목적으로 소화 과정 거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가 있냐면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소화 과정 거쳐서 지방산과 글리세롤 또는 지방산 두 분자하고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분해된 후에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합체도 피부가 다 붙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운반될 때는 지방의 형태로 운반돼요. 지방의 형태, 지방산과 글리세롤 형태로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형태로 운반되는데 그 지방의 형태로 운반될 때 이런 라이포솜의 형태로 운반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포솜 아까 설명했는데 이 라이포솜도 리포솜을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사용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이포솜. 아까 이 라이포솜만 활용한다면 라이포솜. 고씨가 알 것 같은데 잘. 예? 어디에 활용하실지. 어떻게 말해?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 준현이. 우유빛깔 준현이. 와. 너무 준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잘생겼다. 아름답다. 애가 저기 내가 좀 전에 우유빛깔 준현이를 했더니 애가 갑자기 쌀기우로 바뀌는데 얼굴 색깔이. 저기 누구한테 그래?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이쪽을 활용할 수 있어. 이거 화장품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맞다. 이게 세컨만 줘서 성분이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문제. 아, 저 비싸다 그랬었잖아요. 네, 비싸요. 그래서 맞아. 공항에서 그거 걸려서 하려면 자, 됐고요. 자, 그다음 답 보겠습니다. 자, 8번. 자, 8번에 540. 이거 뭐야? 자, 9번에
포도당 단백질 10번에 동맥은 혈압이 높아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파열되면 많은 혈액이 흘러나온다. 자 11번에는 105 12번에 판막이 제기를 못하고 있다. 13번에 가는 C, 나는 B 14번에 정맥 혈관벽이 얇고 탄력성이 없으며 판막이 있어 혈액의 역류를 막는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좁은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실이 더 강하게 수축하기 때문이다. 16번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세포속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16번에서 요것도 잠깐 정리하자. 좀 논리적으로 정리하자. 이건 저번에 설명했던 거야.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란소나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혈액의 기능이 뭐야? 라고 물으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요. 그렇죠? 그래서 딱 논리적으로 기억하자. 야, 혈액의 기능은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 있어? 운반, 또 면역, 보호, 또 면역. 조절. 자, 운반 기능이라는 것은 이 혈액의 건물이 뭐야? 물이죠. 그래서 물에 많은 영양분을 녹여서 운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산소도 운반할 수 있고, CO2 운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영양소도 운반할 수 있고, 노폐물도 운반할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운반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혈액의 성분이 물이고, 물이 극성 용매로서 용매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운반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건데,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가 피가 계속 나지 않고 피가 굳죠. 혈액 응고작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균작용. 나쁜 병원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아그작아작 씹어서 잡아먹어 버려요. 그렇죠? 식균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면역작용 이런 것도 있겠죠. 흔히 면역작용하고 식균작용이 헷갈리는데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슷하긴 합니다만 식균작용이 좀 좁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균작용은 말 그대로 나쁜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잡아먹는 건데, 면역 반응은 잡아먹는 거 포함해서 우리가 그 병에 걸리지 않게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모든 작용을 바로 뭐라 불러? 면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면역 그러면 한 번 병에 걸린 다음에 두 번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모든 작용을 바로 뭐라 불러요? 면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면역에는 1차 면역이고 2차 면역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필요 없고, 그 면역의 대표 예로는 바로 피부가 있어요. 이 피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면역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염증 반응이 생긴 거 보게 되면 상처 부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죠. 맨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 피부가 굉장히 훌륭한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게 뜨거운 불길에 화상이 되면 그 불 때문에 죽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화상을 입었을 때 죽는 것은 그 불 속에서 죽게 되면 정말 그 화상 때문에 죽는 건데, 구출된 후에 병원에서 있다가 결국 죽는 사람들은 2차 감염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손상되고요. 이 피부가 손상되면 나쁜 병원체를 막아서 이 장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걸려서 다른 질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화상 환자들이. 그래서 우리 피부는 아직까지는 이 피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공 피부가 있긴 합니다만, 그 인공 피부가 우리 사람 피부처럼 완벽하게 우리 몸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화상 환자들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조절작용이라고 하는 거. 요 조절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 그러니까 뭐 체온이라든가, 그다음에 혈당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무기염류의 농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혈액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의 기능은 운반, 보호, 조절, 이 세 가지로 딱딱 끊어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혈장과 혈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혈장, 혈청 같이 혼용해 쓰고 있는데, 혈장과 혈청은 좀 달라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 혈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혈청이라고 하는 것은 혈장 성분 중에서, 혈액 액 성분이 혈장 성분 중에서 응고 단백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응고 단백질을 제거한 나머지 액체를 바로 혈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가지고서 뭔가 상업적으로 만약 이용한다, 화장품이라든가 뭔가 뭘 만든다라고 할 때는 혈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혈청이라는 단어를 쓰고 혈청이 포함된 화장품이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공항 면세점 가면 막 엄마들이 막 저거 화장품 사야 되는데 막 보면 이 혈청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품 팔 때 우리 화장품에는요 피 성분이 혈액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나? 안 사죠. 그래서 세럼이다. 혈청을 세럼이다. 그래서 화장품에 보면 세럼이 함유된 화장품 있죠. 그렇죠?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요. 자, 됐고. 피 같은 거. 그렇죠. 혈액의 액성물을 받는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저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동물의 피를 얼굴에 바르는 부족들이 되게 많은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액에 풍부한 영양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혈액을 우리 피부에 바르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 풍부한 영양이 있는데 왜 안 좋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풍부한 영양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큼 다른 세균에게도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동물의 피나 사람의 피를 얼굴에 바르는 것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반면에 그보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세균 감염이라든가 2차 감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혈액을 몸에 바르는 것을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를 수는 없겠지만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7분 후면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원하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예, 자 8번 문제까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8번까지. 누가 떠듭니까? 저요. 나대지 마시고요. 뭡니까? 예린이가 아픈가 봐요. 정화가 살아났군요. 좀 원래 살아있어. 아니 아까 가졌잖아. 풀타임 레전드 찍었으면서. 자, 빨리 이제 풉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8번 문제부터 먼저 푼다. 8번을 먼저 풀어야 되니까. 8번이 되게 중요한 네, 8번만 먼저 푼다. 뭐요 지금 문장 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지구장 풀기요 지금?
자, 시간 없는 관계로 자, 잠깐 멈추고 이거 잠깐 봅시다. 노트 들고 이거를 들고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이네. 이래가 아니죠. 직이네죠. 직이네. 그다 죽이네. 죽이네 따서 직이네. 직입니까 여기서? 죽입니까? 자 보자. 자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우리가 고산지대 적어놓은 거 보자. 요거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자 먼저 보자. 우리가 고산지대에 적응할 때 고산지대라는 이야기는 바깥에 산소의 분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낮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의 산소의 분압과 우리 정맥 쪽의 산소의 분압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동맥 쪽에는 산소의 분압이 높겠지. 여기가 동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동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외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정맥이야. 여기 정맥이야. 정맥. 그래서 동맥의 산소 분압이 이만큼이고요. 정맥의 산소 분압이 이만큼이다. 요 정맥과 동맥의 분압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맥 쪽에서 포화가 되고요. 정맥 쪽으로 가서 산소 분압이 낮아지니까 헬이 포화도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요거 차이나 중간이고요. 차이 나는 것만큼 바로 산소를 운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높은 산국대에 올라가면 외부, 즉 동맥의 산소 분압이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산소 분압이 낮아지니까 이만큼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오니까 실제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만큼 운반되는 거야.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고 그런 걸 바로 고산병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고산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야? 산소를 많이 내려가요. 우리 책에 있는 답처럼 우리 몸에는 어떻게 또 적응할까? 적혈구 수를 늘리죠. 그렇죠. 적혈구 수치를 증가시킨다. 적혈구 수치를 증가시켜요. 근데 우리가 적혈구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내가 적혈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호르몬이 있긴 합니다. EPO라는 호르몬이 있긴 해요. 우리 콩팥에서 분비되는 EPO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래서 적혈구 생성 촉진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빈혈을 호소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EPO라고 하는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적혈구 생성이 촉진돼요.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항암치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방사능에 데미지 있는 세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 모근 세포고 하나 적혈구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데미지 입으면서 심각한 빈혈을 호소하고 모근 세포가 망가지게 되니까 탈모가 막 머리가 다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생기는데 자, 이 적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우리 몸에서 하는 거고 만약 내가 약을 만약에 개발한다면 이 고산지대에 적응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약을 개발할 것인가를 모델을 제안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불가능한가요?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예, 원장님. 어떤 약을 제 교환을 활발하게 하는. 기체 변화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약간 적혈구를 늘려야 지금 고산지대에 지금 괜찮죠? 나대지 마시고 정아. 여기 고산지대에 올라가니까 산소 분압이 낮아지니까 실제로 산소 운반할 수 있는 폭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지? 산소가 많이 산소 포화도 자체를 산소 포화도를 높인다고요? 네. 산소가 부족한데 어떻게 산소 분압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저기 산소 마스크를 쓴다고? 약으로 하니까. 아니 또 다른 방법 없어. 그래? 산소와 반응. 그러니까 이 겁먹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말하면 돼요. 그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약을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약을 만들고 싶은가 이거예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더 잘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산소 포화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잘 포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잘 포화될 수 있게끔 해준 약을 만들게 되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헤모글로빈이 많은 양의 산소를 부를 수가 있겠지. 그렇지.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저기 고 씨가 이야기한 그 약은 사실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약을 파는 약은 그런 약은 아니라 다른 약을 파긴 해요. 다른 저기 다른 방식으로 어떤 약이 있어요? 어? 몸 안에 들어가서 진짜 산소가 되는
야 이씨. 그게 대장 역시 GD 산소 같은 남자. 페로그룹에 넣었어. 뭐든지 다 태우네요,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을까 또? 페로그룹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면? 아니. 해?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약은 원래 잠깐 있었는데 투쓰리 DPG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은 이름은 몰라줬고요. 그 약은 해리도를 증가시키는 약이야. 해리도. 그러니까 실제로 시중에 판매하는 약은 포화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해리도를 증가시키는 거야. 예를 든다면 이렇게 평상시 때는 해먹을 한 분자가 산소를 4개를 갖고 와요. 네 개를 갖고 와서 조시대포한테 2개를 건네준단 말이야. 이렇게. 가서 또 2개 채워서 4개 갖고 와서 2개를 풀어줘요. 근데 산소 분할이 낮은 상태에서는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산소 4개를 붙이지 못하면 뭐야? 산소 하나만 붙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한테 가서 조시대포한테 줄 때 산소를 이렇게 하나만 준다는 얘기야. 그치? 그쵸?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투쓰리 DPG라는 약은 해리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동네에 가서 산소를 3개를 갖고 오지만 원래는 하나만 풀어줘야 되는데 해리도를 증가시키는 약을 먹게 되면 얘가 3개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2개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조시대포한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부사병을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2가지 아까 고씨가 이야기했던 그 약품이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포화도를 증가시키건 아니면 해리도를 증가시키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산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우리가 모델 제시할 수 있겠지.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실수로 태그 안 하고 위에서 공개된 후에는 위생 대표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약간 그 동률이 오가주는 얘기인가? 맞아. 아니 정확하게 유시 아또 먹어. 누가 음률이 5만주 누가 했어? 유시. 동률이 오가주 준현이가 지금 누나가 얘기한 것대로 네. 단백질 분해가 기발성 상태 분해에 위에 도착하게 되면 환점이 돼요. 위가 감소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비발성성 분배하는 것은 위압으로 가려는 거죠. 여기 소와 애를 분배하는 분비 샘플들이 있어요. 이 분비 샘플가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갖고 있을 때부터 단백질 분해석을 갖고 있으면 얘가 분비 샘플 자체가 녹아버리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서 활성을 티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유신칭에 의해서 예.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엄청 좋아해요. 아니요. 엄마는 너가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오기를 원하시겠죠? 아니 너무 되게 1시에 내가 어제 끝나고 너무 늦게 자가지고 여러지